현장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금을 매수하려고 오시는 분들이 2024년, 25년보다 3분의 1 정도 줄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매수세는 줄었지만 이제까지 금을 계속해서 매수했던 분들, 특히 찐부자 분들은요, 지금이라도 매수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다.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건 금값이 오르는 요인들이 제거되지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귀금속 업계에 30년 동안 종사하고 있는 주식회사 더돌 대표 최성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1월 대비 금값이 25% 정도 떨어졌는데 실제 거래소 분위기는 어떤가요? 일단은 그 질문에 제가 적합할 것 같습니다. 저는 무려 30년 동안 현장에서 귀금속을 많은 손님들을 대하고요. 그래서 현장 분위기는 제가 잘 알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근래에 2024년, 2025년 금값이 최고로 많이 올랐습니다. 그 이후에 2026년 1월부터 해갖고요. 금값이 무려 20%에서 25%가 떨어진 상황입니다. 이것을 뭐 조정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요. 좀 그거보다는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현장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금을 사려고 오시는 분들, 특히 매수하려고 오시는 분들이 그때 2024년, 25년보다 3분의 1 정도 줄은 것 같습니다. 매수하려고 하는 그 타이밍에는요, 고객분들의 심리가 어떠냐면은 금값이 오르면 오를수록 더 사려고 합니다. 근데 반대로 금값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매수세가 완전히 없어지고요. 왜 그런 심리 있지 않습니까? 원래 생각했던 매수하려는 가격이 이 가격이 아니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네, 맞습니다. 근데 왜 안 사시죠? 그러면 좀 더 떨어질까 봐요. 이런 심리가 작용을 해서 굉장히 많이 금값이 떨어진 것도 있지만은 매수세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매수세는 줄었지만 그래도 이제까지 금을 계속해서 매수했던 분들, 특히 보통 표현할 때 찐부자라고 그러죠. 찐부자 분들은요, 지금이라도 매수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사실 인원수로 따지면은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었어요. 거의 3분의 2가 줄었으니까요. 그런데 저희가 금을 판매하는 양으로 따지면 이 찐부자 분들은 매수 금액이라고 그럴까요? 금액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한 번을 사더라도 많이 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따진다면은 매수세가 2분의 1 정도로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금값은 계속해서 떨어질 것이냐를 생각해 봤을 때는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떠한 이런 금값이 떨어지는 요인들이 조금씩 회복하고 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합으로 가다가 그리고 이제 조금씩 계속 상승세로 유지하지 않을까,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동 전쟁으로 정세가 불안했던 와중에도 오히려 금값이 빠지는 기현상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도 약간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이제 금값 같은 경우에는 금값이 오르는 요인들이 있어요.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전쟁이 있을 거고요. 뭐 기아, 팬데믹, 금융위기, 그리고 가장 큰 원인은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전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2026년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보통 금값이 오르는 요인 중에 전쟁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어떤 보합 시세가 아닌 좀 많이 떨어졌어요. 이걸 보고 놀라시는 분들도 많고 여기에 질문을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이유인 즉슨 이게 전쟁이 일어났는데 하필이면 중동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전에도 중동 지역에 어떤 사태가 있고 전쟁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전쟁 같은 경우에는 섬 방영되는 기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분위기라든지 긴장이라든지 이럴 때 금값이 많이 오릅니다. 하지만 정작 전쟁이 일어나면 이제까지 보합을 이루거나 아니면 조금 떨어졌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떨어진 편이죠. 그 이유는 이게 중동 지역이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오일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석유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먼저 안전자산 중에 달러와 금이 있는데 여기서는 달러를 먼저 확보하려고 한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석유 결제 수단이 페트로달러라 그래갖고요. 달러로 결제해야 되기 때문에 달러가 우선시 됐고, 그러므로 인해서 달러 가치가 올라간 거죠.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 금값은 내려갑니다. 서로 라이벌 구도거든요. 그래서 달러 가치가 내려가면 금값이 올라가는 거고,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 금값은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조로 인해서 지금 상황에서는 안전자산인 금보다는 달러가 우선이기 때문에 지금 금값이 내려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금 투자의 적기로 봐도 될까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금은방 최선에 있기 때문에 금은방에서 금을 사시는 게 최적기라고 말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보면은 사실 이제 교과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은 금을 사시기에 조금 더 기다리십시오. 왜냐하면은 아직 해결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뭐 미국 사태도 그렇고요. 전쟁이 어떤 합의 쪽으로 가고는 있지만은 종전을 선언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렸다 사시고, 그리고 분할 매수하십시오 라고 하는 게 어떤 이런 뭐 교과서적인 방송용 멘트입니다. 하지만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건 뭐냐면요. 금값이 오르는 요인들이 제거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어떠한 기조 때문에, 그것은 뭐냐면 2024년, 25년도에 사실 금값이 많이 올랐어요. 올라가기 시작한 시점은 2020년부터 그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지폐, 화폐를 너무 많이 발행을 해가지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계속 올랐거든요. 그래서 2024년, 2025년에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2026년이 되고 나서부터는 이거 거의 다 오른 거 아니야? 최고점이 아니야? 이렇게 인식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수익 실현을 위해서 금을 파는 경우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잠깐! 연매출 10억 원, 하루 30분이면 되는 에어비앤비 33M 파티룸의 매출 비결을 무료로 풉니다. AI를 통한 자동으로 돈 버는 구조 무료로 한번 들어보세요. 아래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가 금을 산다고 했을 때 나는 예를 들어서 금값이 100만 원이 넘는 가격에서 지금 보시면 한 80에서 85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20% 정도 떨어지면 나는 금을 사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생각처럼 되지가 않아요. 막상 사려고 했는데 더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금은 그래요. 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할 매수를 한다, 아니면 좀 기다려본다, 이런 기조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맞긴 맞아요. 하지만 현장에서 보는 제 얘기는 뭐냐면은 금은 내가 생각한 만큼 떨어졌으면 바로 사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80만 원에 사고자 하고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좀 더 기다려요. 그래서 좀 더 떨어지면 사야지 하고 그런 마음을 먹었는데 이게 갑자기 올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돈에 90만 원 정도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90만 원이 되면 금을 살 수 있을까요? 못 삽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그 전에 80만 원에 살 수 있는 기회를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살 걸. 그럼 90만 원이 됐으니까 좀 더 기다려보자. 그러면 결국은 금을 못 삽니다. 앞으로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5년에서 10년 정도 지나면은 금을 가지고 있는 분과 금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의 이분적으로 갈라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금은 물가 상승률에 비례해서 계단식으로 우상향하기 때문에 이럴 때 보합이거나 금값이 떨어졌을 때는 금을 매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과거 큰 조정 구간과 비교했을 때 지금 시장은 어떤 점이 가장 닮았고 또 가장 다른가요? 글쎄요, 그때 당시에 금이 올랐을 때 같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때 2022년부터 제가 금값이 올랐다 그렇고, 그게 이제 그 보통 원자재 슈퍼 사이클이라고 불리거든요. 그래서 20년 그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아마 화폐를 다 많이 발행을 했을 겁니다. 그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야기가 됐고, 그래서 금값이 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최고점이 바로 작년 2025년도. 그때 당시에 김치 프리미엄이 있을 정도로 매수세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때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현상이 일어났었어요. 왜 내 친구나 우리 아들의 엄마나 이웃 사람들이 자꾸 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매스컴에서도 막 금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전부터 금에 관심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사람들이 금 샀어? 아니, 모르겠는데? 그래? 왠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왠지 내가 뒤떨어져 있는 느낌, 루저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걸 포모라고 하죠. 그때 당시엔 그렇게 내가 금을 사려고 계획도 하지 않았는데 옆에서 사니까 나도 사야겠다. 안 사면 큰일 나겠는데 하는 기조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다가 2026년도에 아까 얘기한 대로요. 뭐 이렇게 수익 실현도 되어 있고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주식입니다. 이 자산의 유동성은 제가 인정을 하겠는데 쏠림 현상이 일어난 거죠. 그만큼의 주식에 투자하는 분이 굉장히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다른 자산을 팔아서라도 주식을 사야겠다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매수세에 있을 때의 상황과 매도세에 있을 때의 상황이 좀 다른데요. 그때와 지금의 다른 점은 뭐냐면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중앙은행, 그러니까 세계에 있는 중앙은행에서 금을 매수하는 경향이 좀 많아졌다는 거. 그것이 두드러진 점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아까 그 전쟁 얘기 있죠. 이란 전쟁. 사실 저도 약간 놀랬습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굉장히 지정학적으로 리스크가 있는데 보통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하면은 어떤 게 지리적으로 여기에 우리나라가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자원 때문에 어떤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종교적인 문제가 있든 이런 지리적인 요건으로 해서 변하는 이런 것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전쟁이에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금값이 조금 내린 게 아니라 많이 내렸다는 거. 이것이 조금 그때와 지금이 좀 다른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주식의 열기가 뜨거운데 금 투자의 장점을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글쎄요, 그걸 말씀을 드릴 때는요, 보통 이제 자산군이라는 게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에 치우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50%가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통 부동산, 요즘 핫한 주식, 그리고 코인 있죠. 그리고 뭐 채권도 있을 수 있고, 달러, 그 중에 이제 금입니다. 금인데, 제가 지금 여기 나와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하고 고객분들한테 금이 최고로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에 자산군에 금이 제일 좋으니까 금을 사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에 만약에 금이 없다면 제 생각에는 최소 10에서 15%는 금으로 전환하는 게 어떠십니까 하는 것이 저의 주된 요지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금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자산의 퍼센테이지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조금 싫어하는 분도 있을 텐데요. 주식에 너무 가 있는 이 자산군을 조금만 틀어서 일부를 지금 금값이 좀 많이 떨어진 상황이니까 이쪽으로 좀 가시면 어떨까 하고, 요건 제 소견입니다. 절대로 제가 맞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면 어떨까 하는 제 생각이 있습니다. 평균은 솔직히 금이 안전자산이잖아요. 안전자산이라는 것은 보통 이제 리스크가 적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변동폭이 적고요. 웬만한 거에 흔들림이 좀 없는 침대 선전 같지만은 그런 것들이 안전자산인데, 지금 금이 과연 안전자산인가 얘기를 했을 때는요, 등폭이 좀 심한 편입니다.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금에 대해서 여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5,000년부터 모든 사람들이 인정한 절대화폐입니다. 이 절대화폐라는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돈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중앙은행에서 외환 보유고의 일종으로 금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은 정말로 안전합니다. 어떤 자산군보다도 안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른 자산들도 매력이 있고 그리고 나서 수익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노후를 생각한다든가 아니면 자식한테 물려준다든가 하는 이렇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금만큼 매력적인 자산이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값을 진짜로 움직이는 핵심 변수는 무엇인가요?
보통 기본적인 것은요, 금값을 움직이는 것은 그런 게 있습니다. 일단 금리입니다. 금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금리 발표가 6월 16일인가 그때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기준 금리, 이 금리는 명목 금리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실질적으로 금에 관해서 가장 밀접한 금리는 바로 실제 금리입니다. 그 시장 금리라고 하거든요. 그게 이제 인플레이션이나 물가 상승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그 금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바로 달러 인덱스입니다. 보통 통화국 중에서 굉장히 안전한 나라들 거, 예를 들어서 뭐 일본, 그리고 유럽, 그리고 뭐 영국, 그다음에 캐나다, 뭐 스위스, 스웨덴 한 이렇게 6개국을 갖다가 그 통화량을 갖다가 달러와 비유해 갖고 대비해서 나온 게 달러 인덱스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를 보고요. 달러 인덱스가 높아가고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시면 금값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게 된다면 금값은 올라가게 되어 있으니까 이 관계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환율입니다. 환율 같은 경우에는 각 나라마다 달러 대비 상대성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금 가격이 국제 가격이 2% 정도가 올랐어요. 그러면 우리 소비자분들이 그래요. 사장님 금값이 올랐어요. 반대로 예를 들어서 국제 가격이 한 2% 정도 떨어졌어요. 그러면 손님이 저한테 옵니다. 사장님 금값 많이 떨어졌습니다. 아, 예, 그래서요? 금값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저 싸게 해주십시오. 근데 금값이 어제랑 똑같습니다. 아, 무슨 얘기 하는 겁니까, 지금? 사장님 저 무시하는 거예요? 제가 좀 모른다고 그냥 금값을 대충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분이 지금 잘못 생각한 거, 생각을 달리한 것은 환율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금 가격이 2%가 올랐습니다. 근데 환율이 2%가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어제와 금값이 같은 겁니다. 그와 같이 환율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금 알아야 될 거는 그전에는 좀 없었는데요. 중앙은행에서 금을 매수하는 현황도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중앙은행에서 금을 사들이고 있는 현황을 보면요. 2026년도에 세계에 있는 중앙은행에서 금을 지금 있는 대로 유지를 하거나 아니 앞으로 계속해서 금을 사겠다는 나라가 60%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 금값이 오르는 요인에 플러스해서 전 세계의 중앙은행에서 금을 사들이는 현황도 조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금값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값이 왜 오르지? 왜 금값이 떨어지지? 하는 가장 큰 요인은 인플레이션, 물가입니다. 물가를 잘 기억해 두시는 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금 투자자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방금 전에 얘기한 거랑 좀 비슷한데요. 보통 이제 금을 사시는 분들, 처음 금을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금을 접할 때, 지금 내가 금을 사는 게 맞나? 그리고, 금값이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나?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금을 살 때요, 보통 우리가 뭐 금 팔찌를 사고, 금 목걸이를 사고, 금 반지, 돌반지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장신구로서의 금을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금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전적으로 골드바, 투자라고 해야 되나요? 투자의 목적으로 금을 사시는 분들은 전체 인구의 2%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 2%도 좀 높은 치수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지금 금을 투자하셔도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금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위기가 많고 전쟁이 있고 좋은 날보다는 좋지 않은 날 쪽에 금이 오르는 성향이 많습니다. 앞으로도요. 그렇습니다. 금 그래프를 한번 기회 있을 때 한번 보세요. 금을 정상적으로 이렇게 볼 때는 금이 막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올라갔거든요. 요걸 조금만 늘려보자고요. 그러면요. 금이요. 우상향으로 계단식으로 올라간 것을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보통 금이 오르는 퍼센테이지는 보통 한 40%에서 50% 정도는 상승 구조입니다. 거기에 이제 보합이 있을 거고요. 내려가는 구조는 한 2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금은 안전자산입니다.
그리고 물가 상승률에 비례해서 오릅니다. 우리가 이제 매스컴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넘겼습니다. 금값 사상 최고가. 이런 것을 한 번밖에 안 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 뜻은 뭐겠습니까? 금값은 계속해서 사상 최고가를 넘길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안전자산인 금 매력적이기 때문에요. 좀 더 관심을 갖는 것도 괜찮습니다. 정부나 중앙은행이 일정 수준의 물가 상승을 사실상 감내하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런 환경이 금시장에는 어떤 의미인가요? 제 생각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하다시피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 그러니까 중앙은행에서 금을 매수하는 게 그 나라의 금 보유량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갖고 있는 건 빼고요. 그 나라의 중앙은행에서 얼마큼의 금을 매수했냐가 그 나라의 금 보유량입니다. 보통 이 세계 각국에서 금을 보유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미국의 행태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정말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 러시아가 사들인 미 국채를 미국에서 임의대로 동결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압류를 시킨 거죠. 못 쓰게 만든 거예요. 근데 각 나라 중앙은행에서 이 광경을 딱 보고 있으니까 특히 중국이요.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거 봐라. 만약에 우리가 대만을 친다면 하나의 중국의 이념하에 대만을 치게 된다면 미국에서 우리가 그래도 걔네들한테 국채를 세계에서 1위로 많이 사들이고 있는데 그것을 동결시켜 버린다면은 이런 낭패가 어디 있지? 라는 그 사건 때문에 금을 사들이는 경향이 많아진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미국의 부채가 지금 한 39조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쉽게 숫자기 때문에 39조 달러 감이 안 오잖아요. 1년에 이 돈에 그러니까 부채를 갚지 않아요. 갚지 않고 이자만 해도 1조 3억 1천억 달러. 그게 미국의 경찰 국가인 미국의 한 해 국방비 예산보다도 많고요. 그리고 또 GDP라 그러죠. 국내 총 생산. 그거보다 더 많아요. 아니 이자만 갚는데도 급급한데 원금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각국에서도 이거 달러 이거 계속해서 지탱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 그걸로 인해서 그러면은 이 미국에 대한 달러에 대한 불신이 있는데 이거를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건 바로 금이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고요. 앞으로도 이 중앙은행에서 금에 대한 매수세는 계속해서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앙은행에서 계속해서 매수세가 강화된다면 금값은 계속해서 떨어지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가짜 금 사태는 어떤 이슈였고 어떻게 수습이 됐나요? 가짜금이요. 제가 최일선에 있으니까 저도 당했겠죠. 네, 저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소비자분들께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가짜금이 나오는 거는요. 일반 금은방이나 금거래소에서 소비자들한테 파는 금이 아닙니다. 그걸 가짜로 했다간 큰일 나겠죠. 이게 뭐 가짜금이 왜 생겼냐면요. 저희가 매입하는 과정에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팔찌, 목걸이 이런 제품을 저희가 이제 매입을 하잖아요. 그런 손님이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금석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걸 보면서 이 금의 퍼센테이지는 어느 정도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매입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에 가짜금이 있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골드바에도 있었습니다. 네, 보통 포나인 99.99에는 없었는데요. 99.9 그러니까 우리가 중물금이라고 합니다.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왔는데 이걸 갖다가 분석기로 분석을 해봤는데도 그대로 나왔어요. 근데 이걸 정밀하게 검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걸 또 녹여보니까 그 안에 밀도가 거의 같은 텅스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한동안 저희 도매 업체들, 금거래소 업체 중에서 작년에 그런 일이 굉장히 많이 발생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도 마찬가지고 이런 걸 분석할 수 있는 기계들을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도 그것 때문에 소비자분들께서는 안심하시고 금을 매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좀 자금이 좀 들었지만 그래도 또 정확한 게 좋기 때문에요.
거기에 관련한 기계들을 많이 비축하고 있습니다. 금 투자하는 다양한 방식에 대한 설명과 추천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일선에 있는 금은방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실물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금을 사는 방법인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 금통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금 ETF가 있고, 금 펀드가 있고, 그다음에 그 KRX 금 거래소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 금은방에서 금 거래소에 거래하는 실물금, 실제로 금을 가져가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고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저희가 오늘 하루에 예를 들어서 한 300돈을 거래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실질적으로 금이 오고 가는 것은 한 돈입니다. 299돈은 다 우리가 표현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종이금이라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금은 왔다 갔다 하지 않는데 숫자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파생 상품까지 합치면요 1,000돈 정도 돼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금이 오고 가는 거는 한 돈밖에 안 되는데 999돈은 전부 종이로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번에 2024년도, 2025년도에 금값이 폭등을 했잖아요. 뭐 김치 프리미엄이 있을 정도로 금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실물금 때문에 그랬습니다. 지금 이런 미국 같은데 뉴욕 시카고 거래소가 있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LBMA, 영국 금협회가 있습니다. 이쪽에서 거래되는 모든 것이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종이금입니다. 근데 실물금은 아시아 쪽에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앙은행에서 금을 살 때 중국이 굉장히 많이 사들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도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이제 싱가포르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세상이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지금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팬데믹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솔직히 저희가 예측을 했나요? 예측 못했습니다. 제가 실예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옛날에 그 대공황, 미국의 대공황일 때 루즈벨트 대통령 때요. 그때 대공황이 일어났을 때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금, 은 그것을 미국 정부에서 행정명령으로 압류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방송이 나갔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금, 은이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 지금 시세보다 좀 더 드릴 테니까 나라에 파십시오. 그렇지만 어느 기간이 지나도 팔지 않으시면 그 금이 발각이 되면은 압류하겠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말이 됩니다. 왜? 국가가 국민의 우선입니다. 위기 상황 때는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월남전이 있었죠. 월남 전쟁 때 그 보트 피플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 배에 승선을 하거나 타면은 목숨을 사는 거고요. 못하면 죽었습니다. 그랬을 때 비록 나는 죽더라도 애는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아이를 그 보트에 태우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때 돈을 이만큼을 싸서 줬는데도 받지를 않았어요. 예, 가치가 없으니까요. 그때 내 아들을 살렸던 것이 바로 금이었어요. 금을 주고 나는 괜찮으니까 이 아이만 태워주십시오. 제가 약간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거 극단적인 얘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내 아내, 내 아들, 우리 가족은 가장으로서 제가 지켜야 됩니다. 어떻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은요, 내 주머니에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제 겁니다. 은행에 있는 거, 뭐 주식에 있는 거, 부동산, 과연 이게 제 건가요? 나라 건가요?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하다시피 위기가 있을 때 한 번 겪어보셨잖아요.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으로는 하루에 100만 원밖에 못 뽑았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겠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실물금을 권해드립니다.